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속의 미생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거과 관련된 이야기가 약간 유사과학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오히려 더 첨단 과학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모호한 부분입니다. 이런 관련된 책을 읽다가 영유아기, 아이가 어릴 때 항생제를 쓰는 것이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오히려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보고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아기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과 천식, 아토피, 땅콩이라든지 음식물 알레르기, 면역 질환 등의 상관관계, 과학적 데이터가 있나? 라고 질문을 했고요.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 2세 이전에 항생제에 노출되면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음식 알레르기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를 많이 썼더니.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항생제를 투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두 집단을 비교하면 발병 위험이 약 1.2에서 1.9배, 최대 2배 정도까지 높아졌다. 약간 이게 이제 더 뚜렷한 것 같은데 항생제 투여 횟수가 증가할수록 천식, 비염, 아토피, 음식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의 발병 위험 역시 비례해서 상승하는 게 뚜렷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원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생태계, 세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라는 거죠. 생애 초기, 어릴 때 장내 미생물은 이 면역세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도록 교육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항생제를 쓰게 되면 아군, 적군 할 거 없이 전부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유익군까지 같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죠. 별거 아닌 거를 몸이 되게 거부하게 되는 게 이제 평생 각자 오는 거죠. 아토피라는 것도 뭐 이건 아직 가설이지만 지저분한 환경에서 어렸을 때 컸을 때는 어린 아이들이 커서도 아토피 같은 게 없었는데 왜 오히려 더 깨끗한 이 위생 가설이라고 하죠. 깨끗한 환경, 뭐 항생제도 쓰고 더 청결하게 지냈는데 아토피 같은 게 늘어나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은 그동안의 가설이었고 전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면역 기억이 손상되고 뭐 이런 이유도 있다. 근데 이제 인과관계인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제3요인에 의한 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교란 변수, 항생제 복용을 했더니 자가면역, 이런 알레르기 질환, 그냥 쉽게 아토피라고 할게요. 아토피라든지 뭐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이 같이 늘어나는 게 선후관계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죠. 제3요인이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면역 체계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했고 감염, 이 증상, 기침, 콧물이 있어서 항생제 처방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 즉 아이가 오히려 약한 아이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천식, 아토피, 비염,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 그냥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았더라. 양쪽이 동시에 같이 벌어지는 상관관계였을 뿐이지 이게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야. 항생제를 복용했더니 이런 질환이 나타났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반증 노력이 있는 거죠. 형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동일한 부모, 유전적인 것도 배경을 공유하고 근데 어쩌다 보니 같은 형제인데 한쪽은 항생제를 우연히 복용을 했고 그렇지 않은 쪽 이제 이런 경우는 유전과 환경이 통제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항생제를 복용한 군에서 질병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천식, 비염, 아토피가 같은 형제, 같은 부모 밑에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자 이거는 항생제가 기여하는 바, 원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는 연구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용량 반응. 항생제 처방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질환 위험도가 그대로 같이 증가했다. 그래서 비례관계가 나타나는 걸 보니 이거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로 볼 수 있다. 여전히 반증 가능성으로 남아있긴 하다. 그러면 외적 변수가 꽤 통제된 실험 같은 건 없나? 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우연히 있었다고 해요. 이걸 실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영국에서 한 10,000명 이상의 아동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 원래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산모에게 항생제를 투여해요. 이제 큰 수술이다 보니까. 근데 기존에는 아이의 탯줄을 자른 후에 산모에게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피부를 절개하기 전
산모의 피부를 절개하기 전, 즉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항생제를 투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주 유사한 상황이지만 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산모에게 항생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아이에겐 항생제 영향이 전혀 없었지만 그 아주 몇 분 차이지만 물론 출산을 하게 되는 그 제왕절개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항생제를 투여하는 걸로 바뀐 거죠. 좀 시기가 앞당겨진 거죠. 이거는 만 명이나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뭐 원래 약했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태어난 시기, 갑자기 어제까지는 출산 후에 항생제를 놓다가 오늘부터는 출산 전에 항생제를 놓는 이 병원 규정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것에 관해서도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출생 직전에 항생제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이 있었고 향후에 천식, 알레르기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궤적이 확인됐다. 짧게는 몇 분, 길면 한두 시간 이 차이만으로도 항생제를 뱃속에서 투여받은 영유 아이들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질환, 천식이 증가하는 게 확인됐다는 거죠. 즉 항생제가 출산 직후의 아이들에게 아까 그 면역을 학습하고 있는 기관에 꽤 교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또 다른 거, 어떤 의사를 만났는가? 아주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많이 처방하는 의사가 있고 엄격하게 처방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지역에 따라서 그러겠죠. 그래서 아이가 발생하게 되는 복용하게 된 원인이 내가 지금 심하게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감기 증상이에요. 중증도가 뭐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그냥 1, 이 정도는 뭐 콧물을 흘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 이내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증상만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의사는 그냥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고 어떤 의사는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가 원래 약했던, 즉 항생제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 자체가 이런 질병이 있어서 우리가 항생제를 쓴 거야 라는 걸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비슷한 병식이 있을 때 갔을 뿐이니까. 북미와 유럽의 대규모 의료기구를 분석한 결과 고처방 의사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서 불필요하게 항생제 노출이 많이 된 그룹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식, 알레르기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 정도면 우리가 실험실에 아이를 가둬놓고 완전히 독특한 증상을 만들어낸 다음에 한쪽은 2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한쪽은 안 하고 이렇게 실험으로 할 수는 없죠.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만 상당한 근거들을 그동안 취합된 대규모 자료들을 보면 항생제가 만 2세 미만 영아기에 투여됐을 때는 분명 아까 말했던 천식, 알레르기, 뭐 아토피 이런 질환들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죠. 별거 아닌 그 미미한 세균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과잉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꽤 벌어지는 것 같다. 형제 연구에서도 비슷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미세먼지 노출됐지만 같은 위생 환경을 공유했고 항생제 치료만 서로 다르게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꽤 명확하게 아토피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라고 하죠. 그러면 아예 안 써야 되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지? 생후 24개월, 권장 연령 2세 미만은 좀 주의하자는 거죠. 절대 쓰면 안 되는 연령은 없다. 세균 감염이라는 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면역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인 2세 미만에는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권고가 있나 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의학계의 표준 권고다. 2세 미만에게는 진짜 명확하게 이건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내리기 전에는 가급적 쓰는 걸 자제하자. 불필요한 상황. 항생제는 세균을 사멸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근데 영유아 호흡기 질환, 감기, 3기도 감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죠. 여기는 80에서 90%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누런 콧물, 녹색 콧물, 기침, 발열 이런 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학적인 득을 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소아의 경우 기관지염도 바이러스성이다. 중이염도 마찬가지로 발열이 심하지 않고 초기 중이염인 경우에는 세균성이라 하더라도 자연 치유된다. 반드시 다만 필요한 경우,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면 또 목숨을 잃을 수 있죠. 면역이 문제가 아니라. 요로 감염, 이럴 때는 항생제 투여가 필수이다. 호흡기 증상이 없는데도 고열이 날 때 신장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항생제를 투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후염인데 연쇄 상규균 인후염, 세균 검사, 신속 항원 검사죠. 이런 걸 통해서 양석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또 반드시 처방해야 된다.
중증 급성 중이염, 생후 6개월 미만이라든지 39도 고열과 양쪽 귀 모두에 고름이 차고 있는 중이염이 발생했을 때는 처방을 해야 된다. 세균성, 엑스레이 찍어놨을 때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거는 폐렴이다 라고 했을 땐 항생제를 써야 한다. 백일에도 그렇다. 얘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근데 의사들도 이게 부모에 따라서 약간 부모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처방해주는 의사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냥 본인의 신념에 따라 필요한데도 처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참 이게 모호하겠네요. 관찰이다.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즉시 처방하지 않고 한 3일 정도는 지켜본다. 3일 이내에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투여한다. 이게 관찰해보자 라는. 단순 바이러스성 감기인지 항생제 없이 관찰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안전한 접근이다 라고 하네요. 이게 개인이 판단하기에 더 모호한 영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위생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증명된 건 아니지만 반대로 2세 미만의 유아기의 항생제를 쓸 때에는 이런 질환들은 증가한다 라는 것들은 약간 양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것 같습니다.